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편급했던 그 일상들이 참 소중하구나, 그죠? 네,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기를 많이 기다렸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 진도 이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는 110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교재 110페이지 펼쳐 두시고 앞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국토교획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을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이 이제 국토교획법이었고요. 자, 행정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계획이 돼요. 그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된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적과 군적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되죠. 네,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가 있어. 그죠? 6개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을 공부한 거죠. 자, 오늘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모두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 지구 단위 계획편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저희 테마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을 하고 또 법상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완화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건축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이나 또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법적 효력이 언제 실효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이제 풀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개요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왔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봐요. 11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은 1번 지구 단위 계획이란 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재를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빨리 되진 않거든요. 네, 금방 되지 않으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까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울시 한 개의 도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기를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무엇이 수립됩니까? 서울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도시, 그리고 한 개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강원도 평창군이라면은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평창군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때 도시가 수립하면은 도시 계획이라고 하고 군 단위로 수립하면은 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계획이라면은, 자,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여러분. 네,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두 가지로 묶여 있죠. 용도구역표에서 배우셨죠. 자, 도시 주변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가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하나는 개발장을 묶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공원으로 묶이게 되죠. 네, 공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 빗금친 부분은 용도 지역은 녹지 지역이고 동시에 그 위에다가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어둔 거죠. 자,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에 이제 그린벨트 개발장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서울시 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장 구역 그린벨트죠. 네, 그린벨트가 이만큼 해제가 됐어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자, 이렇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면은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라는 말의 뜻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은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보든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든지 항상 그 핵심적으로 떠올라야 될 단어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 평택에서 만약에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겠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평택시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그 지역 단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그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정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무엇을 지정하죠? 도시개발구역입니까? 정비구역입니까? 정비구역 지정되죠. 그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건축 단지만을 단위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택지 개발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지 조성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아셨으면 같이 한번 봐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이잖아요.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설명 듣고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교재 같이 한번 봐요. 자, 1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네, 시험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정진, 미관 개선, 그리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그다음에 한번 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이런 교재는 111페이지예요. 111페이지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일단은 여러분 화면 잠깐 보실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일단 이 목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이니까 일정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딱 중간에 보세요. 딱 중간에 보시면은 큰 그 타이틀 2번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밑에 1번이 임의적 지정 대상 나와 있죠? 임의적 지정 대상 동그라미 합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대에 같이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요건이 당하면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책자 넘겨봐요. 책자 넘기면은 113페이지 있어요. 113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봐요. 무엇이 나와 있죠? 필수적 지정,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이 닿으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의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의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적입니까? 도시적 외. 그러면 잠깐 여기 용도지역에서 배우잖아. 도시지역 밖에는 용도지역이 자 관리지역, 또 뭐가 있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즉 도시지역 밖에도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네,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몇 가지 분류됩니까? 세 가지. 일단 목차 정리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 여러분 교재 아까 몇 페이지죠? 111페이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임의적 지정 대상.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임의적 지정 대상. 이런 교재 잠깐 볼까요? 111페이지 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령구수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서 의무적 지정입니까? 임의적 지정입니까? 임의적 지정 대상.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 네. 8개 중에서 동그라미 8번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8번 위주로.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번은 빌려 놓고요. 네, 거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잠깐 8번만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요. 자, 여기 봐주세요. 자, 보시면은 8번. 여기 서울이라고 가져갑시다.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요. 자, 도시지역은 네,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여러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은, 녹지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서울시에서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근데 한번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만큼이 자,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주거지역. 그러면은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하죠. 녹지지역이 주주 변경되면 개발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죠?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공업지로 변경돼도 유통단지다,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녹지지역으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만큼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나머지는 뭐죠? 공원으로 묶인다고 그랬죠.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이게 되죠. 그럼 보세요. 자, 서울에서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 수립에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서울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은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기다 무엇을 지정하죠? 시가와 종점,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재생 구역과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재생 구역과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번 다시 봐요.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자, 동그라미 8번. 맨 오른쪽 밑에 있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보전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뭐가 돼야 되죠?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수립에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또 밑줄 걷죠?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까지 밑줄 걷습니다. 변경되는 구역도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봅니다. 그 위에 7번부터 봅니다. 관광특구, 관광단지 개발하거나 그 위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줄 걷죠? 그 위에 대지조성사업지구를 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그 위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뭐가 지정되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신도시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등은 거점문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8번은 이해두면 되고요. 8번은 이해두면 되고요. 나머지는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대지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전부 그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인 지구단위 구역 수립을 하여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을 공부한 거죠. 자, 그 중에서 봐요. 이 임의적 지정 대상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해서 개발하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지구단위 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될 대상. 자, 아까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죠. 자,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필수적 지정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서 개발해야 될 대상. 몇 개가 나와 있죠? 번호 보세요. 몇 개가 있죠? 2개.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2번을 앞쪽으로 묶어줍니다. 임의적 지정입니까? 의무적 지정입니까? 의무적.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에서 개발을 해야 될 대상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 2개입니다. 살짝 암기가 필요하죠. 자, 1번 같이 봅니다.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뭐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밑줄 걷죠.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동그라미,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동그라미,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정택이는 10년,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체계적 계획자,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에 듭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 규모가 얼마 넘으면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시가와 지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이잖아요. 근데 시가와 지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임의적 지정에서 뭐로 바뀝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시가와 지정구역 할 때 시 동그라미 합니다. 시 동그라미. 다음 내려옵니다. 2번 밑줄 걷죠?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면은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녹지지역 할 때 녹동그라미에서 신호기는 30만,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네, 거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서 개발해야 될 대상 어떻게 보죠?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배웠죠?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하시고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보십시오. 정택이,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맞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용도리 변경된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이렇게 오죠. 자,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서울은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이죠. 대부분 이제 도시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으로 나갑니다.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합시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할 곳이 있다. 그리고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했거든.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목차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잡아가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목차들을 봐드릴까요?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오면은 3번 도시적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요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113페이지 큰 3번이죠. 자,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때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음이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3개. 1번 양가로 1번 줄 거예요. 줄 거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적 동그라미, 계획관리지구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넘깁니다. 두 번째는 114페이지 봐요. 두 번째는 114페이지 양괄호 2번. 저 밑에 있어. 저 밑에 114페이지 양괄호 2번. 개발지정지구로서 다음에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 밑줄 거죠. 그 다음에 3번 줄 거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세 가지인데 일단 이 목차들을 놓치면 안 돼요. 다 놓치는 거거든요. 네, 자, 고개를 들어봅니다. 자, 113페이지. 자, 펴줘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에 와주세요. 여러분, 도시적 밖에는 용도지역이 5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5개인데, 관리지역이 있죠? 농림지역이 있죠? 자연환경 보조지역이 있죠? 관리지역이 몇 개죠? 3개.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조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적 밖에 5개 용도지역이 있어. 자, 보세요. 잠깐. 계획관리지역. 또 뭐가 있죠?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5개의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도시적 밖에 5개의 용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적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있죠? 뭐죠? 계획관리죠. 그래서, 자,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제일 먼저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자,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은 자,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얼마? 100분의 50, 50% 이상이 보세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런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 계획관리지역에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계획관리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지정되는 구역 면적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나머지 일부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면적이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 확인해 드릴게요. 교재 봅니다. 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재를. 자, 교재 봐요. 113페이지죠. 113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페이지 확인하시고 113페이지 제일 밑에 자, 박스 안에 양거를 1번 읽어볼게요. 자,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얼마죠?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다음에 더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돼. 다음에 더 정하는 요건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이 교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거세요. 자,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줄 거죠. 무엇이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과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오세요. 114페이지. 맨 위쪽에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줄 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 규모가 다음 중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면적 요건이 몇 개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교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때 첫 번째 면적 요건, 기역분 같이 봅니다. 기역분 별표예요. 줄 거죠?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 밑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거기 드시고요. 설명드려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한번 보세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해당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여기다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할 신도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의 공동주택 건설 위주의 신도시 개발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법안이 2002년도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 말을 바꾸게 가면은 그럼 여기는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잖아. 현재 도시적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 되어야 되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을 바꾸게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도시적이 아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시적 밖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면 이제 도시적이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경기도 쪽으로 서울시 주변에 곳곳이 이제 아파트를 80년대, 90년대에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 산 아래에 그리고 들판 가운데 건설되면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적이 아닌 곳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정도 이상 규모가 되어야 아파트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어야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짓고 기타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최소 규모를 30만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적이 아닌 곳은 30만 정도 미만의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은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이게. 이제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완성됐죠. 앞으로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나 1주택 위주로 개발하려면은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가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적인 생산관리적과 보존관리적이면서 아파트나 1주택 위주로 신도시 개발하려면은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30만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서 참고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주저앉게 되죠. 그 방대함에 짓눌려서, 그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까지만 참고 심플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시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적 밖의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은, 봐요. 계획관리,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가 포함되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정되면 돼.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지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다면 이 개발진흥지구에도 도시적 외지역이지만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봐요. 114페이지 저 밑에 양괄호 2번. 114페이지 저 밑에 양괄호 2번.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자, 동그라미 1번. 위 양괄호 1번. 계획관리지구의 지정 요건 3번부터 5번의 요건에 해당할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3번부터 5번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용도적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암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묶고요.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일단 암기라고 메모해요. 근데 이거 쪽지에 적어서 이것만 외우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암기라고 표시해놓고 암기는 하지 않고요. 자, 기억본에 같이 줄 것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줄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을 것은 몇 개죠? 3개. 이 3개의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될 것.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럽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3번 보세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잠깐만요. 여기에 무슨 용도지구가 있었다니까? 무슨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 용도지구를 그냥 둡니까? 폐지해버립니까? 폐지해버리지. 그러면은 이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행위 제한을 할 수 있게 됐어? 못하게 됐어? 못하게 됐잖아요. 이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하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돼요. 이게 또 시험 나온 적이 있었죠. 시험 문제, 기출문제 가르쳐 드릴게요.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O.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였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대상 몇 개를 공부한 거죠? 3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 그리고 정택기는 10년, 실효기는 30만, 의무적 지정 대상.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배우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도시적 외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췄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면은 보존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예요. 이 두 곳은. 그러면은 신도시로 개발되려면은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허용될 금표가 용적률을 제도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완화.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에서 금표가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자, 이 도시적 외지역의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금폐율은 150%를 완화합니다. 1.5배를 완화해주고요. 용적률은 2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교재에서 확인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옵니다. 118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오시면은 자, 박스가 보일 거예요. 위쪽에. 중요 기출문제 그 위쪽에 118페이지 보면 박스가 보이죠? 박스 안에 2번에 봐요. 2번. 큰 2번에 보면은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금표율 등 완화 적용 나와 있습니까? 밑줄 것이고 빌폐.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도시적 밖에 이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췄을 때 금표율 등이 얼마나 완화될까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가로 안에 봐요.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줄 것죠.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지정될 이때 해당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뭐죠? 계획관리지역이잖아. 그죠? 자,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지정될 금폐율을 얼마 완화하죠? 150. 용적률을 얼마 완화하죠? 200% 이내에서 금표 용적률을 완화 적용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세 가지를 배운 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버초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까? 묶여있다가 해제가 됩니까?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해요. 맞죠?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할 때 택지 개발하고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해야 돼.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년.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아무리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면서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 되면은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구를 갖추면은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지정될 금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범위해서 금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행정계획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정하게 될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 보시려면은 115페이지. 115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오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시험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 별표 하나 씌워요. 21에 28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쭉 그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다음 사항이 기억부터 몇 개 있죠? 저 밑에 지역까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지역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니은을 내용을 하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를 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부터 지역까지 다 외우면 좋죠. 근데 그럴 수도 없고요.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되니까. 일단 1번은 상징적으로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칠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서 세분 변경하는 사항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서 세분하거나 세분은 세부주로 나누는 거잖아. 세분하거나 지정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될걸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교재에, D극번 봐요. D극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교재, 미음에 출겠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러면은 몇 개 체크했죠? 3개. 기억, 디귿, 미음, 3개를 정리했죠? 그 중에서 기억은 상징적으로 1번이니까 소개한 거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자, 이 2개를 묶어줍니다. 거기 디귿하고 미음을 묶어줘요. 디귿하고 미음을 묶어서 앞에 적어요. 의무적 포함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의무적 포함.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할 사항들이죠.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항. 의무적 포함사항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암기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렸는데,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잠깐만 들어주세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시면 돼요. 고개 드시고, 설명을 잠깐만 들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할까요? 네, 서울, 평택, 경기도 평택시. 용도 지역은 녹지지역이죠. 용도 지역은 녹지지역이에요. 평택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용도 구역이 뭐죠? 개발 제한 구역이죠.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는 평택시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뭐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죠.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로. 그러다가 평택시 외곽의 그린벨트,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이만큼 해제가 됩니다. 잘 보세요. 해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개발장 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역을 위반을 하면은 이제 평택은 인구 50만 넘어야 안 넘어요? 넘죠. 그러면은 특별시 광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잖아. 평택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를 하게 되죠. 앞으로 평택시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돼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은 그날부터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그린벨트가 해제된 그 지역 단위의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게 돼. 그 지역 단위의 도시공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이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사적으로 개발됩니까? 공적으로 개발됩니까?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평택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해서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평택에서 부동산 하시려면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이 해제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되면은 그 개발 계획을 알고서야 컨설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하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무엇을 결정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서 뭐 하죠? 세분하고 변경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곳이 용도지역이 뭐죠?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었죠. 지금 녹지지역이 해제된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잖아. 녹지지역이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그린벨트는 풀렸지만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라 녹지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린벨트는 해제됐지만 녹지지역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변경해야 됩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때는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돼서 아파트 위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될 건지 공업지로 변경돼서 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인데 그 29개의 용도 가운데서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건지 어떤 용도의 건축을 제한할 건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축법상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건지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시에서 지구 단위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용도 제한. 그리고 여기서 택지를 분양받으면은 여기서 대지를 분양받으면은 건폐율, 건축할 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줄 건지, 용적률은 몇 퍼센트 줄 건지, 그리고 이 구역별로, 여기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몇 층까지 가능한지, 여기는 최저 한도가 몇 층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등을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도로는 몇 차선 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몇 차선 도로를 넣어야 될지, 지하철 몇 도선을 연장해서 넣어야 될지, 학교는 초등학교는 몇 개를 짓고 중학교는 몇 개를 짓고 체육공원은 어디에 만들 건지, 이 지구 단위 구역 안에 어떤 기반 시설을 배치할 건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시에서 지구 단위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기반시설, 그 동네에 초등학교는 몇 개 들어가고 중학교는 몇 개 들어가고 도로는 몇 차선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역이 어디 생긴지 상담할 수 있잖아요. 내 고객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블록별로 땅을 분양받으면 어떤 블록에서는 건축법상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은 몇 %, 용적률은 몇 %니까 건축 면적은 몇 평으로 건축할 수 있고 높이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등을 정보를 얻어서 이것을 근거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가잖아요. 똑같은 교재지만 설명 듣고 해석하니까 현장에 적용하니까 전문 지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지구 단위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공부를 드렸고요. 잠시 뒤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건축이 완화되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에 진행하겠습니다.